나는 박근혜에게 속고 문재인에게도 속았다.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던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쓴소리를 뱉어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또 왜 이런 얘기를 한 걸까요? 지금이 정치 세력 출연 적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이번에는 또 안철수와 손을 잡으려고 띄우는 얘기인가요? 궁금합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봅니다. 협치 시대를 여는데 김종인 대표가 어떤 구체적인 역할을 맡게 되는 건가요? 저는 개혁 공동정부 준비위원회 맡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와 함께 이런 개혁 공동정부에 대한 부분들 의논을 하고 싶습니다. 공동정부 구성 업무를 맡아달라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요청에 따라서 모든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개혁 공동정부 준비위원회를 오늘부터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 공동정부는 모든 반패권 세력을 포괄해 구성될 것이며 정치, 경제, 사회 개혁 조치들을 신속하게 완수할 것입니다. 최정 교수, 저는 지금도 좀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게 김종인 위원장이 저때 한 얘기인데요. 저게 4월입니다. 예, 4월이었죠. 그때 5월 30일 날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5월 9일 날 대통령 5월 9일 날. 예, 그 5월 10일 날 바로 대통령 취임. 그렇죠. 5월 9일 날. 그러면은 불과 한 달 전이고 이미 그렇죠. 판세가 다 정해져 있었는데 저 얘기를 했을 때 무슨 뜻일까 궁금했어요. 일종의 그 반문 연대를 하면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와 반대하는 표들이 다 하나로 모을 수 있다. 그게 자신이 아마 핵심 축이 된다고 한다면 향후 상당한 그러니까 이 주도권과 지분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충분히 그러니까 이 반문표만 결집한다고 한다면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실제 이 2017년 조기 대선 때 당시 문재인 후보가 받았던 표가 41%였거든요. 그렇다고 절반이 못 미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종인 전 대표의 구상대로만 된다고 한다면 한 50%만 모으면 이길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제가 판례를 썼지만 사실 이 지금 김종인 전 대표의 입장은 I'll keep on changing partners. 이 노래 아시죠? We were working together 하는 노래 있잖아요. 기뻐나세요. To a dreamy melody 하는 패티 페이지의 그 체인징 파트너잖아요. 거기 보면 계속적으로 이제 체인징 파트너 할 거라고 하는데 그 가사에 있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깜빡이가 좀 늦게 오네. Now my arms feel so empty. 그러니까 내 품이 허전하면 계속적으로 체인징 파트너를 한다는 소리거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김종인 전 대표가 지금 정계 오래 계셨는데 본인이 뭔가 전국의 주도권을 잡고 뭔가 역할을 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역할을 하면서 체인징 파트너를 하겠다.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총선 국면을 앞두고도 본인이 뭔가 지금 자신의 또 파트너를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파트너는 아마 지금 이번 일요일날 기구가는 안철수 전 대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 두 분 사이에 또 뭐 여러 가지 또 만났다 헤어졌던 그런 곡절이 많아서 제대로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윤기찬 위원장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뭔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을 만들어서 자기의 철학을 좀 실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헌신했는데 그게 좀 제대로 안 됐다 하는 회한, 아쉬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말씀하시는 철학의 상당 부분 각 관여했던 정부별로 다 반영은 됐어요, 사실은. 또 경제 민주화를 또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걸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반영이 많이 되어 왔거든요. 이번에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정립론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생 정당이 나오게 되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분점할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취지시라면 안철수 전 대표와 공통된 어떤 정치적 의식이 없을 것이다. 두 분 사이에 공통된 것은 사모님 성함이 같다는 것 이외에는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걸어온 길이나 정체성 말씀하시는 걸 쭉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두 분 지간에 같이 공통된 교집합은 사실상 없다.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와 같이 행보를 하실 그 가능성은 적고 오히려 좀 여러 가지 이현주 신당이나 이런
젊은 정당의 러브콜을 하시는 것처럼 전 들리지만 예. 어쨌든 시간상으로 굉장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아. 역할하시기는 조금 늦었다. 저는 이렇게 야. 생각합니다. 러브콜을 러브콜하고 있는 것이다. 재밌는 지적이네요. 최경철 의원은 어떻게 봅니까? 저분을 제가 3년 전이네요. 3년 전 그 장미 대선 할 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가 3월 말이었는가 롯데호텔에서 저분이 저 오라고 그래서 그 인터뷰를 했었는데 저분이 그때도 제3지대를 얘기를 했어요. 저분이 그때는 대선에 나오고 싶어 했습니다. 2017년도에 예. 제3지대 세력을 모아서. 그런데 그게 결국엔 안 됐죠. 대선에 나오고 싶어서 그 각 전국에 그 기자들을 차례로 불러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굉장히 실망을 해서 그때 전국구 그러니까 비례대표 배지를 던졌죠. 그때 예. 2017년 3월에. 그리고 민주당을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제3지대를 만들려고 했었죠. 그러나 당시에는 결국엔 실패했습니다. 새몰이를 못했죠. 왜냐하면 친문이 거의 많은 정치 분위기를 거의 장악했기 때문에 도저히 넘을 수가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뭐 저분을 제가 딱 봤을 때는 무조건 3지대로 계속 가겠다. 예. 이번에 실패하더라도 지금도 계속 3지대로 말씀하고 계시죠. 저분이 강조하는 나라는 독일입니다. 독일은 단 한 번도 제1당이 완전히 의회를 장악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연정이었습니다. 그러한 국회 구조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저분은. 지금도 그것을 꿈꾸고 있죠.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안철수 전 대표도 제가 볼 때는 한국당이나 민주당 쪽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결국 제3지대를 모색하려고 할 겁니다. 예. 결국 저분과 안철수 대표는 제3지대 부분에 대해서는 교집합이 있다. 예. 그러나 그 교집합이 과연 이번 총선이나 다음 대선 때 얼마나 많은 표를 모을 것이냐. 정치공학적으로 계산해서는 지금은 전망이 어둡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어쨌든 새로운 시도는 할 것 같습니다. 차재홍 교수, 최경철 의원은 안철수 전 대표와 손잡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전망이시고 윤기찬 부위원장은 시간이 없다. 현근택 부위원장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가 보기엔 사실은 안철수 전 대표가 만약에 선택하게 된다 그러면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정계 복귀하면서 뭘 그랬냐면 우리가 너무 과거에 머물러 있다. 미래로 나가자. 혁신하자. 그다음에 프랑스처럼 이렇게 하자는 거였거든요. 결국은 미래를 선택하자고 얘기했는데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가 우리가 과연 미래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이분이 물론 정치는 오래 해왔고 여러 당을 거치면서 기여를 많이 해왔지만 사실은 안철수 전 대표도 왔을 때 이분이 계속 예전에는 새 정치 얘기하다가 이제 미래 얘기하면 내용이 있어? 이렇게 궁금할 거란 말이죠.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아마 내일 모레 오면 어떤 얘기 할지 굉장히 궁금할 텐데 전혀 제가 보기 이분하고 손잡아서는 새로운 내용은 없을 것 같다. 제가 예. 두 분이 손잡는다 해서 큰 파괴력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예. 아무튼 이제 선거가 눈앞에 다가왔다 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네요.